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번 주는 강화문과 오산천에서 라이딩 이어갑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 강의가 있어서 강의장으로 가기 위해서 북악에 올라서 강화문 쪽으로 내려가는 출근길입니다. 아침에 윤동주 기념관에서 물 한 모금 마시고 해가 떴더라고요. 북악을 바라보면서 아침 해를 보니까 새로운 전기가 이렇게 몸속으로 들어오는 같은 이런 기운을 느낍니다. 아침에 출근 모습인데요. 북악 상거리에서 청와대 쪽으로 내려가는 다운힐입니다. 최대한 천천히 내려가면서 오른쪽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서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또 분주하게 또 움직이는 차량들도 출근으로 인해서 다소 이렇게 좀 분주한데 브롬톤 타고 내려가니까 참 탁 트인 가슴과 또 프레시한 공기를 마시니까 하루의 일과 시작이 참 좋습니다. 여기가 이제 강화문 광장인데요. 다 왔습니다. 교보 빌딩의 글자판이죠. 주수를 하고 나면은 큰 들판이 비잖아요. 하얀 종이에 비유를 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샌드위치 사서 샌드위치 가격이 참 거의 10,000원 가까이 너무 비쌉니다. 18층에 강의장으로 들어갑니다. 강의장에서는 이제 IS 오늘 그 내부 심사원 과정 참석자들이 한 10명 정도 왔는데 기대가 됩니다. 참석자분들과 이렇게 리프레시 타임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집중이 좀 필요한 시간이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중간중간 사이사이에 시작할 때 이렇게 잠깐 집중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육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그냥 이렇게 반듯하게 도로로 가는 것도 좋지만 북악 정상 올랐다가 인왕산 또 찍고 또 인왕산의 남산뷰 또 제가 좋아하는 아지트가 있습니다. 찍고 남산 보고 다시 돌아와서 홍제로 해서 연희동으로 가는 코스로 퇴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내리막으로 북악 올랐다가 이제 인왕산으로 가는 중인데 다운힐은 뭐 이렇게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천천히 핸들을 꼭 붙잡고 내려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항상 다운힐에서는 속도가 빠르다 보면은 응급 대처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30 이하로 천천히 내려가는 라이딩을 하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산길을 달리다 보면은 헤어핀 구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을 때는 왼발로 이렇게 지지하면서 바깥으로 쏠리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를 잘 해야 되고요. 또 왼쪽으로 이렇게 꺾을 때는 오른발로 바깥에 중심을 주고 이렇게 자전거가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도록 힘을 잘 주면서 이렇게 무게 중심을 잘 잡으면 좋습니다. 당연히 이제 엉덩이는 뒤쪽으로 좀 살짝 빼야죠. 그래서 내리막이니까 무게 중심이 살짝 뒤쪽에 있도록 그렇게 항상 이런 원칙으로 라이딩을 하시면은 안전하게 라이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브레이크가 이제 끽끽 소리가 난다든지 이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계속 달리시면 안 되고 일단 내리셔야 됩니다. 내리셔서 브레이크 상태를 점검을 하고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림 쪽에 묻어 있는 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휴지로 물을 묻혀서 살짝 이렇게 닦아주게 되면은 어떤 마찰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브레이크도 훨씬 더 안전하게 잘 작동을 하게 됩니다. 브레이크가 잘 작동이 되어야 안전을 확보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려가다가 이렇게 좋은 풍경이나 좋은 뷰 포인트가 있으면은 잠시 쉬면서 또 물 한 모금 마시면서 풍경 보면서 타이어하고 또 림에 열을 좀 식혀주는 것도 안전을 위해서 훨씬 좋겠죠. 그래서 한 30분 이상 이렇게 쭉 내려가야 되는 이런 내리막길을 다운힐 할 때에는 빠른 스피드로 이런 속도감으로 즐거움을 느끼는 것도 모르겠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달리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안전을 위해서라면은 천천히
가늘고 길게 이렇게 오래오래 낙차하지 않고 사고 없이 타는 것이 그 고수들이 타는 자전거 전략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10년 넘게 그 로드 타면서 뭐 평소 한 30 이상으로 이렇게 빡세게 달려도 보고, 또 다운힐도 정말 빠르게 30 이상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정말 그 짜릿한 그 속도감이 정말 그 달려보지 않은 사람은 느껴보지 못할 정도의 쾌감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다운힐 때는 정말 바닥에 조그마한 모래, 또 조그만 자갈, 그 다음에 바닥에 고인 물, 또 앞에 오는 차량, 도로의 상태, 핀홀, 이런 어떤 그 변수가 항상 있기 때문에 다운힐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대처가 안 됩니다. 그냥 바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30 이하로 달리면서 전방을 주시하고 핸들 양손을 꽉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엉덩이는 뒤쪽으로 살짝 빼서 무게중심을 뒤에 주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을 때는 왼발을 깊숙이 내려서 꽉 누르면서 회전 반경으로 돌 때 자전거가 쏠리지 않도록 지지해야 되고요. 또 반대로 오른쪽으로 돌 때는 왼발을 쭉 내밀어서 바닥에 힘을 주면서 지지하면서 힘을 주고 이렇게 중심축이 쭉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라이딩 하는 것이 가장 제가 달려본 경험 중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전방을 항상 주시를 해야 됩니다. 특히 그 다운힐 할 때에 주변의 경치를 본다거나 또 하늘을 본다거나 또 휴대폰, 스마트폰 만진다거나 전화를 한다거나 이렇게 또 하는 것들은 굉장히 또 산만해지기 때문에 주의해주고, 자전거 탈 때 원칙으로 정해주면 더 오래 또 안전하게 탈 수 있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쭉 내려오면 바로 인왕산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북악 정상 팔각정에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초소 상거리 쪽으로 쭉 내려와서 인왕산 쪽으로 가려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북악에서 인왕산 거쳐서 인왕산의 그 한양 성벽 그 산으로 인왕산 정상 올라가는 쪽에 이렇게 뷰포인트가 있습니다. 저만의 아지트인데요. 오늘 흐린 남산의 풍경 보고 다시 인왕산 왔던 길로 되돌아와서 홍제천 방향으로 연희동으로 이제 내려가려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흐려서 그런지 이렇게 딱 자전거 타기에 일단 풍경은 뭐 화창한 날씨는 아니지만은 덥지도 않고 또 춥지도 않고 딱 좋은 것 같습니다. 퇴근길에 이렇게 그 자연을 벗삼아서 북악과 인왕산, 또 좀 내려가면은 저희 집에서 마지막 오름 인왕산까지 이 세 개의 산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3일 동안 그 강의가 있었기 때문에 출근과 퇴근을 내일은 이제 비가 오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될 것 같고요. 첫날과 오늘 이렇게 자전거로 이어서 라이딩을 하게 됩니다. 라이딩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이 탄소 발자국을 그 제로 상태로 만드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개개인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덜 사용하고 덜 버리고 재활용이나 쓰레기 나오는 양을 줄이는 것이 답이고요. 또 개인도 하루의 일상을 시작할 때에 가능한 한 탄소 발자국을 제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이나 또 보름톤을 타거나 이렇게 그 개개인의 어떤 차량이라든지 개개인의 교통수단으로서 탄소 발자국이 더 추가가 된다면 환경적으로 더 어려운 또 50년이 되면 2050년이 되면은 실내 생활을 해야 된다는 연구 보고서도 있다고 합니다. 바깥으로 나갈 때는 항상 뭔가 호흡기 같은 것을 착용을 해서 또 우리가 지금 쓰는 일상의 마스크가 아니라
그 이상 그 호흡기를 보관해주는 이런 보호용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된다는 이런 전문가 어떤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간을 이렇게 좀 늘리는 것은 개개인의 참여로 인해서 탄소 발자국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고, 브롬톤을 타는 것은 자전거 이 두 바퀴를 타는 것은 건강 관리에도 또 치매 예방에도 또 지구의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정말 경제적으로도 또 추가로 교통 비용이 안 나가니까 좋잖아요. 같이 한번 참여함으로 인해서 가치 있고 또 건강해지고 지구를 지키고, 또 우리의 2050년도면은 자녀들이 일상생활을 활발하게 해야 될 때인데 실외 생활을 하는데 제약을 받는다고 합니다. 실내 생활 위주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지켜만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참여를 해서 50년이 아니라 60년, 70년 그 이상으로 늘리는 이런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참여를 또 스스로가 누군가가 보지 않더라도 한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라이딩 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꼭 참여를 해서 하나하나 참여하는 기간 동안에 탄소 발자국 제로로 이렇게 마일리지를 늘려나가시고, 또 건강 지수도 늘려나가시고, 또 환경적으로도 더 좋은 지구 환경에 참여하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면서 가치 있는 일에 같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월화수 강의에 이어서 목금은 심사가 있었는데 동탄 주변에 오산천이더라고요. 지난주에 왔었던 곳인데 미리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오산천을 이렇게 육회전 하는 걸로 이렇게 순환하면서 오산천을 돌았습니다. 한 40km 돌았는데요. 그 오산천의 그 야간의 이렇게 풍경입니다. 아스팔트로 잘 포장이 되어 있는 자전거 전용 도로와 또 산책 도로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부 구간은 같이 또 넓은 자전거 또 산책할 수 있는 도로가 캠용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다리에 조명이 들어오면서 앞에 풍경이 좋더라고요. 잠시 쉬면서 이렇게 그 오산천의 물결과 야간 조명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심야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돌다 보니까 그 팀이 이렇게 같이 도는 거예요. 같은 팀들이 계속 도는데 MTB 이 3명의 라이더들의 속도가 맞아서 같이 한 10분 정도 잘 달렸습니다. 굉장히 즐거웠고요. 돌다 보니까 여기에 작은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에 이렇게 그 카메라로 촬영하는 분들이 계속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한 바퀴 남겨놓고 그분들이 뭘 저렇게 촬영하나 이렇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게 됐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 그 반전이더라고요. 그 연꽃 같았는데 이 연꽃이 이렇게 밤에 이렇게 피는데
이 연꽃의 그 수명이 진짜 활짝 피는 시간은 하루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잎을 보면서 연꽃이 지금 이게 3일째 피어 있는 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꽃이 이제 시들고 시방으로 이렇게 다음 해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조그마한 연못에 이렇게 지금 활짝 핀 모습을 옆에 촬영하시는 분께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아름답고 또 우아하고 또 심플해 보이면서 그 연꽃이 주는 은은한 멋이 있더라고요. 조명과 도시와 오산천의 또 작은 연못이 어우러낸 이런 소소한 모습이 그분들에게도 또 저에게도 이렇게 라이딩하면서 쉬는 시간 동안에 기쁨의 시간으로 이렇게 좋은 장소로 제공이 되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으로 이제 그 마지막 한 바퀴 남은 오산천을 이렇게 돌면서 또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고 잘 안전하게 이번 주 라이딩을 이어갔습니다. 첫날에 이제 이렇게 월화수해서 광화문까지 또 2일차 오산천 6바퀴, 이번 주도 한 70km 정도 4시간 라이딩을 잘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